호주 퀸즐랜드에서는 산불이 일어나 고생하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100년 만에 찾아온 큰 규모의 사이클론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질랜드 역사상 세 번째로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로 첫 번째는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강도 5.7 지진이 발생했을 때였고, 두 번째 국가 비상사태는 코로나 팬데믹 확산 때 이를 선포했었습니다. 이번 사이클론 가브리엘은 이 과거의 두 사건만큼 큰 규모의 피해를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호주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지고 있는데, 호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5빌리언으로 GDP의 0.25%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 호주 남동부에는 비가 몇 달 동안 쏟아져 시드니, 멜번 일부가 침수된 적도 있었고, 또한 곡창지대가 침수되면서 농작물 손상으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16%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기상이변이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라니냐 현상 때문이라는데, 이런 극단적인 날씨는 앞으로도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대홍수가 일어나는 라니냐 현상이 끝나면 2030년에는 극단적인 가뭄을 불러오는 엘니뇨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9년에 호주에서 큰 산불이 났을 때 당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충분치 않아서 이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작년 인구 밀집 지역에 홍수가 난 것을 보면 이 하수도 확장 등의 도시계획도 다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2030년까지 기상이변에 대한 준비를 마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세계 여러 곳에서 기상이변을 준비하지 않아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 예로 사계절이 따뜻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난방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 파이프가 얼어붙어 전기 공급이 끊기는 경우가 있었고, 하와이에서는 폭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50도가 넘는 여름을 보낸 곳도 수두룩해 더위로 죽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호주는 사계절이 있어 추위나 더위에는 근본적으로 대비를 해두고 있지만, 홍수나 가뭄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 하수 처리 용량을 늘리고 소방 진화 장비와 이 효율적인 농작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주나 뉴질랜드가 기후재난을 겪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 9일 영국 가디언에서 낸 기사에 따르면 핵전쟁이나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등 광범위한 대규모의 재앙이 닥쳐도 살아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로 호주와 뉴질랜드가 꼽혔습니다. 이 기사는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팀의 결과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전쟁 위험, 식량 생산, 에너지 자급도, 기후 영향 등 13개 요소를 평가해 순위를 정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 대부분의 뉴스가 이자율 인상으로 가계의 경제에 얼마나 피해가 갈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출 이자가 얼마나 오르고 렌트비는 얼마나 오를 것이냐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한 소비자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CBA에서 내놓은 반기 실적 보고에는 5.2빌리언에 달하는 최고 수익을 보고하며 예년보다 20% 늘어난 주당 2.1달러의 중간 배당을 지급한다고 밝혀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이자율은 몇 차례 더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은행의 실적이 지금이 최고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자가 낮아 은행에 돈을 넣어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적금 등을 노리고 안전한 은행 이자를 받으려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지난 2년간 이자율이 낮을 때 고정금리로 묶어놨던 대출 등이 기간이 만료되면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비율이 늘어나면 은행 수익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적금을 넣는 금액과 변동금리로 바꾸는 금액 중 어느 쪽이 더 빨리 오를까입니다. 작년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 때 많이 오른 것 중 에너지 가격이 있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작년 12월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스와 석탄 가격에 뚜껑을 씌워 최고가를 제한해서 가격을 더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겁니다. 차머스 장관에 따르면 이 가격 상한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에너지 요금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이 노후한 석탄 발전소를 하나둘씩 닫으면서 몇 년 전부터 이미 이 에너지 크라이시스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린 에너지를 쓰면 좋지만 바로 변환이 힘들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등을 갖추기 전까지는 아직 화력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를 메우는 게 이 가스 발전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오일 가격도 오르면서 호주도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린 에너지로 바꾸려면 갈 길이 멉니다.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서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질 않았고 수력을 이용한다는 스노이 2.0 프로젝트는 싱크홀이 생기는 등 문제를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50년이면 이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탄소를 내뿜는 광산으로 가득한 호주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